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제 25회입니다. 오프닝을 맞이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늘어놓는 시간이니까 나름대로 그 컨셉에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티팝에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 좋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마냥 듣고 있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장르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를 좀 세세하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러한 결론에 좀 도달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90년대생이고 90년대생들은 TV를 통해서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생산됐던 애니메이션을 소비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애니메이션의 전체적인 음악의 판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꼭 오프닝 엔딩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시티팝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OST가 상당 부분 삽입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선사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마도 시티팝이란 장르를 들으면서 그때의 그 기억을 회상하게 되고 향수를 느끼며 아련함 같은 것들을 상기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요즘 세대, 저보다 연령대가 훨씬 낮은 층의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저랑은 약간 감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티팝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음악성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분위기 같은 것들에 많이들 찬사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새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울적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대가 찬 그런 오타쿠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와 같은 세대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소비하거나 서브컬처를 소비하는 패턴이라는 게 어느 정도 고정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이미 소비한 것을 다시금 소비하면서 과거의 기억들을 계속해서 좀 상기하게 되고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이러한 이제 과정들을 주로 겪는 것이 사실 이제 장년층 오타쿠들, 연령대가 있는 오타쿠분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사안인데, 저도 이제 그 정서에 어느 정도 교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대가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하지만 일반화는 하면 안 되죠. 그런 정서를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시겠지만 또 새로운 것들을 소비하는 그런 활발한 오타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꿀 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언제나처럼 순서를 밟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번 회차에서 어떤 작품을 보고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네요. 농촌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 학원물을 감상하겠다, 이렇게 심플하게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첨언을 했던 부분이 저는 이 작품을 실제로 본 적이 있었다 라고 하는 맥락이었는데, 연속으로 완결까지 쫙 본 게 아니고 드문드문 작품을 감상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작품이 꽤나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한다는 점, 이것이 꽤나 메리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이 작품의 올바른 정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이 작품의 장르입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학원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되는 작품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농촌이라는 소재는 딱히 장르적으로 이 작품에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학원물에 변주를 주는 형태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이 작품의 대략적인 중심 소재는 요런 것 같습니다. 명문중학교 출신의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농구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돼지를 키워요. 그리고 다 컸을 때 잡아먹습니다. 요것이 이 작품의 중심 소재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리가 제대로 된 걸까요? 자세한 거는 언제나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죠.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저 살게요. 애니메이션 은수저 일기입니다. 홋카이도에 위치한 오우에조 농업고등학교, 통칭 에조노는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가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였다. 기숙사가 있으니까 라는 단순한 이유로 이곳에 입학한 명문중학교 출신 하치켄 유고는 뚜렷한 장래 목표를 가진 수많은 학생들을 보며 점차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일본 제1의 부지 면적을 가진 고등학교 에조노에서 동물과 자연에 둘러싸인 청춘의 나날이 시작된다. 자, 농축산이라는 소재를 100% 활용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단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특유의 포인트는 농가의 생명윤리관, 이 부분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자칫 경솔하게 사용하면 사실 상당 부분 반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 중 하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순화하고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배치해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농업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과 그러한 부분들을 접목시키는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도시인들이 이 부분을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문화 충격적인 반응들, 이런 것들도 꽤나 섬세하게 작품상에서 녹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꽤나 세련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작품의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미디가 아닌가 싶어요. 이 작품에서 그 요소를 굉장히 영리하게 써먹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개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할 자신은 없는데 최대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패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반된 두 상황을 교차시켜서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라던가 이질감 또는 허무함 같은 것들을 굉장히 찰나로 표현하는 그러한 코미디 방식을 많이 이 작품상에서 녹이고 있는데 이게 작품을 지루하지 않게끔 굉장히 잘 달래주면서 끌어나아가고 있다. 이 점을 저는 부정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아마 작품을 보시면은 저와 비슷한 감상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이 작품에 대한 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물론 이 정도로는 설명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각각의 포인트로
화끈하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 보면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상적인 게 좋다. 우선은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그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맥락인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작품은 학원물이자 청춘물의 요소를 겸비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품들이 기본적으로 이야기상 지향하는 특유의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하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최대한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였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꽤나 심플한데, 주인공인 하치켄 유고,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과 배경, 이 부분이 작품상에서 굉장히 이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그 점이거든요. 작품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내용이겠지만, 하치켄은 기본적으로가 도시 촌놈에 해당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즉, 이 캐릭터가 진학한 농고의 인물들과는 기본적인 바탕이라는 것이 아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를 통해서 농업에서 올 수 있는 도시인의 문화 충격, 제가 아까도 설명했던 그 부분을 굉장히 재미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 작품의 일괄적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 이질감이 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래서 작가는 이 캐릭터에게 한 가지 컴플렉스를 씌웠습니다. 바로 본인이 본래 속해 있던 영역, 그리고 무리에서 자연 도태가 되었고 그 결과 농고로 도망쳐 나왔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설정을 이 캐릭터에게 녹여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던가 셈법이 좀 히스테리적일 수 있고 소심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측면을 고루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서가 작품상에서 꽤나 많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측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캐릭터가 부모라던가 자신이 과거 속해 있던 무리에서 성과를 강요받거나 혹은 기대를 받아왔던 이제 그러한 중압감이 이 작품상에서 일정 부분 드러나는 회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6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 친구인 미카게의 집에서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일화를 얘기하는 건데, 물론 낙농업가입니다. 미카게의 집은. 이 집에서 한참 일을 하다가 오후 시간쯤이 돼서 하치켄이 밖에 잠깐 외출을 하고 오겠다, 산책을 다녀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제 시간에 미카게의 집에 도착을 하지 못했어요. 이때 하치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길을 잃어버려서 결과적으로는 미카게의 집에서의 아르바이트를 땡땡이 친 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난 돌아가면 혼나겠지? 이러한 생각을 일단 머릿속에 갖추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치켄과 마주친 코마바라는 친구, 그리고 추후에 다시 합류하는 미카게에게 어떠한 핀잔을 듣냐면, 일을 땡땡이 친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무사한지가 가장 중요한 맥락인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거든요. 이것이 이 인물이 얼마만큼 과거에 강요받아 오면서 살아왔는지, 그러한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될 때 하치켄한테 공감이 많이 갔었어요. 제가 하치켄이랑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서 살아온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현대인이 가지는 어떤 논리의 숙명인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상하게 하치켄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러한 맥락이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작가의 의도가 어느 정도 숨어있는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스탠다드한 현대인을 하치켄에게 투영해서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충분히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맥락이 무슨 의미인지는 대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하치켄이 인격적인 어떤 단점, 맹점 이런 것들을 타고난 인물이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현대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농고에 입학을 했을 때 거기에 속한 무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만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치켄에게 올 수 있는 차별로서 승화가 될 수도 있는, 보통의 학원물이라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그러한 차별의 요소라는 것이 완벽하게 배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감정을 소모할 만한 스토리를 허락하지 않고 학원물에서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 부조리 같은 것들이 작품상에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작품에서 극대화시키고 있는 요소는 친구 간의 유대라는 부분이랑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상호작용이라는 거를 그려내고 있는데 방점을 찍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그 점이 저는 이 작품에서 꽤나 긍정적으로 다가왔다고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정서가 잘 녹아들어 있는 에피소드들을 말씀드린다면 4화에서 등장했던 피자 파티 에피소드라던가 9화부터 결말부까지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 돼지덮밥에 관련된 에피소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 스토리들을 다 보고 나면 어떤 식의 감상이 드냐면 친구들끼리 과제조를 만들었는데 그 과제조가 굉장히 대성공적으로 조별과제를 이수했다 라고 하는 그런 좀 판타지적인 감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이상적이게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작품이 약간 좀 시리어스함도 있고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그런 것들이 좀 일절 녹아들어 있지 않은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로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사실 이게 학원물의 정수를 담아내고 있는 작법이기도 하고, 우리는 판타지를 보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보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어찌 되었든 간에 저는 점수를 더 주고 싶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전개해 나가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었거든요. 단연컨대 특이하다.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작가가 굳이 작품에 대해서 특정한 결론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에 훨씬 더 집중을 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작가가 우리들에게 가치를 판단하도록 만들고 또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작품의 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작품이 추구하고 있는 맥락들, 특정한 이야기 전개 방식들을 굉장히 철학적이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작품의 작가는 강철의 연금술사를 집필하신 바로 그 작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작가분이 농가에서 태어났고 실제 농구에 다녔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 은수저라는 작품의 거의 산 증인이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그것을 소재로 하는 작품을 그리는 작가들이 우를 범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사상이라던가 가치 판단을 정의 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강요하는 요소들이 은근히 작품상에 투영이 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뭔가 좀 보는 사람들의 감각이랑 괴리감이 있거나 작가가 너무 일방적인 결론을 내려고 이야기를 짜맞추는 순간 소위 얘기하는 개똥 철학이라는 그 맥락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작품은
작가분이 기본적으로 역량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하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판을 깔아 놓은 아주 좋은 작품이었다라는 것이 저의 감상입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을 하나 꼽으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가는 이 작품의 산증인격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선을 제대로 투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작품은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거죠. 농업에 문외한인 사람도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단계를 밟아가며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플롯을 잘 구성해 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실 농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낄 만한 것, 닭의 항문에서 알이 나온다 라고 하는 그 굉장히 좀 미적지근한 소재에서부터 이게 점점 확장이 되더니 경제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로 전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경제동물을 다루고 있는 낙농업가, 이 부분의 실태를 또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 전개 방식이 등장을 하고요. 최후에는 이 작품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가축에 대한 농가의 생명 윤리, 이 부분을 정면으로 건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급진적이지 않게 적절히 단계를 밟아 나아가면서 농업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스토리를 구성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의 요소를 더 플러스를 해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작가가 굉장히 고뇌를 많이 했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좀 찬사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대비 효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다는 점입니다. 서로 상반된 혹은 결이 같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상의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라고 그렇게 전개를 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먹기 위해서 혹은 소비하기 위해서 기르는 가축, 이 가축이 자연 도태를 당했을 때 이를 살처분하는 굉장히 냉혹한 현실,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게 살처분이 되지 않은 경제동물들이 인간의 논리에 맞춰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또 다른 현실을 같이 비춰주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얘기를 하고요. 어찌되었던 농가의 사람들이 가축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 점, 이러한 현실을 비춰주면서 그들이 동물에게 어떠한 애틋함을 가지고 있는지도 충분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줬던 게 말의 장례식 장면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점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개 플롯을 말씀드릴 때 농가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가를 총 3곳 보여줍니다. 가장 스탠다드한 농가라고 할 수 있는 미카게의 농가, 그리고 두 번째로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동물을 기르고 있는 코마바의 농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기가팜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발전되어 있는 농가, 타마코의 농가를 이렇게 섬세하게 다 하나씩 보여주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인간적인 운영 방식과 혹은 냉혹할 수도 있는 기계적인 운영 방식,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운영 방식을 교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생각해보고 납득해봐라, 이러한 의도가 깔려있는 그러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 점에서 확실히 생각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는 점을 저는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작품에서 제가 가장 감명받은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긴 했지만 결국 한 가지로 이야기의 방식이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다양한 현실만이 존재할 뿐. 이것이 작품의 근본 정서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스스로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맛 좋은 녀석들. 이번 포인트에서는요, 이 작품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보셨다면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죠. 바로 돼지 덮밥과의 이별입니다. 상당히 사람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측면들이 있었고, 더불어서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그러한 에피소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눈물을 흘린 에피소드는 따로 있었는데,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하치켄이 미카게의 집에서 아르바이트 비를 받는 그 내용이 괜시리 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하치켄이라는 인물에게 충분히 감정이입을 하고 있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나왔는진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저에게 그러한 점이 있었다는 거를 괜시리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덮밥. 하치켄이 돼지에게 지어준 이름이죠. 이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알고 있었지만 외면해왔던 가축의 숙명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진중하고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는 에피소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판단에 따라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존재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일절 하지 않아 왔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알았다 해도 내가 죽이는 게 아닌데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볍게 이 사안을 여겼단 말이죠. 근데 이 작품상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하치켄이, 즉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는 대상이 직접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강요를 받고 동물의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놓이는 상황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등한시해왔던 생명윤리에 관련된 맥락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효과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이 에피소드가 굉장한 의의가 있는 에피소드였다고 저는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돼지 덮밥에 관련된 스토리를 좀 탐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돼지 덮밥이라는 아기 돼지가 처음 등장을 한 회차는 3회차입니다. 이때 이 아기 돼지는 어미의 젖을 물면서 빨고 있었는데 제 마지막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빨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자연 도태가 된 아기 돼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점이 하치켄에게 상당한 감정이입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면 하치켄 또한 본인이 형성해왔던 그 영역에서 도태가 되었기 때문에 농고로 회피를 해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점은 하치켄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시청자, 내지는 이제 현대인의 거의 뭐 스탠다드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복잡 미묘한 감상을 느끼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치켄이 그 돼지를 등한시할 수 없고 오히려 돌봐주게끔 스토리상으로 전개를 해 나아갔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하치켄의 주변 지인들 내지는 친구들, 이 인물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색적인 핀잔에서부터 염려, 돼지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나중에 이별할 때 굉장히 괴로워진다. 이러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존재했는가 하면 오히려 조언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돼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 네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게 좋아. 그리고 관련 지식을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었죠. 돼지를 급격하게 살을 찌우기 위해서 다양한 스킬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와중에 우리는 다시 제3자의 눈으로 이들의 풍경을 확인하게 되는데, 농가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농고에 입학한 일반적인 아이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생명을 앗아가는 그 이슈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던지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그냥 외면해 오는 나날들이 반복되어 왔을 것입니다. 즉 매너리즘에 빠졌을 확률이 높은 건데, 하치켄의 이러한 이슈, 하치켄이 겪고 있던 이러한 상황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민을 던지고 같이 건전한 토론을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치켄의 주변 인물들에게 자극이라는 것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선생님들 또한 하치켄의 이러한 결정들에
굉장히 감화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지식을 설파해 주거나 혹은 실제 수업 중에 돼지 도축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야기시키죠. 이렇게 인물 간의 유대라던가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했었다. 그리고 괜시리 이 맥락에 대해서 저도 깊은 고민을 같이 하게 되는 측면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 에피소드의 강점이자 이 작품이 추구하고 있는 그 정서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다뤄내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긴다라는 걸 부정할 수 없게끔 만드는 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답을 낸다는 것은 사실 중요한 맥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만 어느 정도 고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생명윤리적인 관점을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맥락들이 저에게 상당히 감성적으로 다가왔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또 좋았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 덮밥에 관련된 결론, 이 부분이 진부하지 않아서 좋았다, 이렇게 좀 첨언을 더 드리고 싶어요. 보통 돼지 덮밥, 그러니까 돼지를 다 기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론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냥 시스템에 온전히 다 수긍을 하면서 돼지 덮밥이 도축되는 그 과정, 이것을 그냥 수긍하던가 혹은 아예 포기해버리던가, 아니면 돼지 덮밥은 돼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외면해버리는 그런 틀에 박힌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이 작품의 결론은 굉장히 참신하고 변칙적인 것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바로 고기가 된 돼지 덮밥을 하치켄이 다 구입한다, 이러한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인간이 갖춰놓은 시스템을 존중하는 그러한 전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치켄이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 흔적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러한 결론이었다는 거죠. 저는 다른 것들을 다 떠나서 시청자나 독자로 하여금 이 맥락의 결론이 굉장히 위로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꿀잼 셀렉트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온 것 같네요. 편안한 느낌의 작품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작품들이 확실히 머리를 좀 청량하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작품을 더 영양가 있게 볼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아마 퀴즈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시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좀 결이 다른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이 작품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는 언제나처럼 다음 코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 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저 일기.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생각을 유도하는 작품이다. 이 얘기는 아까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인데, 그 결과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깊은 인상을 남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비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씨가 말랐다고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코너 구성에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여론들이 존재하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비판들을 수확해서 제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판의 주류 여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작품이기 때문에 소수의 비판들,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점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이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온 비판들, 이 비판들의 대체적인 키워드가 존재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상반된 시선. 이 점을 한껏 머릿속에 상기시켜 놓으시고 노잼 셀렉트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애니메이션 은수저 일기를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보기만 해도 살이 쪄요. 아이고, 재밌을 것 같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주제거리들이 펼쳐졌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각각 열심히 코멘트를 남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선 나와 주시죠.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과연 노잼 셀렉트의 첫 타자는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을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지적을 하자면 제가 지금 소개할 여론은 명백한 소수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별로 공감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비판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판을 남기신 분이 이러한 입장을 설파하셨습니다. 작품상에서 하치켄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좀 무의미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 내지는 등장인물들도 이 고민에 대해서 방관하는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이는 것이 나는 불만족스러웠다. 이런 식의 비판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좀 갈릴 만한 이야기인 거죠. 다만 제가 이 시선을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신 분이면 이미 좀 감각이라는 게 약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 장점으로 뽑은 그 내용을 철저하게 반대의 입장에서 흡수하신 분의 그런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이 방점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장점화 시켰던 내용을 이분은 단점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시선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이 의견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만 왜 이분이 제가 꼽은 포인트를 단점으로 취급하셨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복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 작품은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인공인 하치켄이 계속해서 갈등 상황에 놓이고 고민의 주체로서 이야기를 계속 끌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공이 필연적으로
해답을 찾으면 안 되는 구조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해하신 것처럼 하치켄의 고민이 좀 무의미하게 다뤄지는 것 같다. 이러한 측면이 이해가 되는 일각의 느낌이 있긴 하죠. 하지만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바는 하치켄의 고민이 방관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맥락인 건데, 제가 앞서서 돼지 덮밥에 관련된 스토리,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하치켄의 고민에 감화가 되고 때로는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조력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채롭게 등장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치켄의 고민을 무의미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자신의 스타일대로 약간의 의견을 남긴다던가 자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관여하고자 하는 맥락이 담겨져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은 하치켄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해내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의견이 별로 공감이 가진 않는다. 하지만 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가 이해가 된다 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그 감상 때문에 제가 이 시선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가능성이 더 남아있어요. 제가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완전히 동문서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선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의 두 번째 시선입니다. 이 작품은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굉장히 더럽고 추악한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하는 시선이 존재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감이 오시죠? 이거는 사실 비판을 가장한 긍정 여론인 거잖아요. 이 작품의 음식 표현, 이 부분이 굉장히 식욕을 돋굴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찬사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여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된 일부의 소수 여론,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바로 이 작품의 연출을 까는 특정 여론이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분의 시선 한번 들어보시죠. 이 작품은 먹방 묘사를 제외하고는 연출적인 특이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렇게 원색적이면서도 날선 비판을 가하시는 분이 존재했습니다. 한마디로 먹방을 제외한 나머지 장면들의 연출은 볼 게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기초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연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죠? 이거는 제가 비꼬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좀 전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카메라 워크? 구도? 여기에 관련된 것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화면상의 효과들, 뭐 애니메이션 작화 기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뭐 전문 견해적인 입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 한마디로 문외한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만 그냥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느꼈던 감상 정도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저는요, 이 작품 보면서 별다른 하자를 딱히 느끼진 못했어요. 왜 저 장면에 효과를 저렇게 넣었지? 구도가 왜 이래? 아,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작품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물론 이 작품의 뭐 작화라던가 기본적인 비주얼을 본다고 쳤을 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작품 같은 느낌은 들진 않긴 해요. 뭐 저 예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탠다드한 애니메이션? 그런 느낌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이 작품이 다른 종류의 애니메이션들과 견주었을 때 그렇게 하자가 있는 작품이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느낀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마 그러한 연출적인 하자를 많이 느끼지 못한 또 한 가지의 원인이 이 작품이 취급하고 있는 작가 특유의 개그 포인트 같은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적재적소로 이 포인트들이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작품을 보면서 딱히 지루한 느낌이 들지 않았고 연출이 실제로 좀 모자랄 수 있어도 많이 커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일각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입장이 이 작품이 연출이 그렇게 떨어지는 작품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문가의 영역, 전문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말씀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코멘트를 남길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냥 이러한 여론도 있다는 정도로 취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쾌하다 이런 감상을 느꼈었거든요. 과연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감상일진 모르겠으나 한번 언급은 드려보도록 하죠. 바로 실제 농업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가지는 시선입니다. 즉, 현업 종사자는 이 작품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의견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죠.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농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다.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겠죠.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판타지에 빠져서 좀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남겨주신 의견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이런 식의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농고에 진학을 해서 실제 학교 생활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몇 가지 사례들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운동장에 경운기가 엄청나게 많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는 그러한 과정들, 이런 것을 엄청나게 흔하게 볼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습을 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실습 시간을 잡초를 뽑는 데 할애를 많이 했다. 이러한 의견 남겨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농고에서 실제 실습이라는 걸 많이 하긴 하지만 이 작품상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돼지를 실제 길러본다던가 그 밖에 이제 다양한 낙농업 관련 일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학과 과정에 맞는 특수한 농업 계통 쪽만 좀 만져보는 정도, 그런 식의 수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남기시는 의견들도 존재했는데 당연히 고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나도 일을 도와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힘들다.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재밌지가 않다. 그리고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나는 이런 식의 생각이 들던데, 흔히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군필자들이 진짜 사나이를 보면 저거 순 엉터리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근데 나도 그거랑 동일한 감상을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존재하더라고요. 상당히 비유가 찰떡 같아가지고 단박에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것과 묘하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맥락인데요. 에조노, 즉 하치켄이 입학한 이 농고의 기숙사가 실제 군대 생활이랑 다를 바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냐면 이 기숙사의 하루 일과라고 하는 게 새벽 시간에 기상해가지고 업무하고 수업을 듣는다던가 실습을 하는 등의 평범한 일과를 나중에 보낸 이후 기숙사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쉬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목욕 시간은 또 개인당 몇 분 정도밖에 허락이 되지 않는 구조란 말이죠.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접했을 때 도대체가 이게 군대 생활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순간 그 의견을 보자마자
그냥 확 깨더라고요. 그래,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러한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의견들을 보면서 양가 감정을 좀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타당하고 그래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시선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됨과 동시에 왜 굳이 이걸 지적하지? 이러한 생각을 또 가지기도 했다는 거죠. 왜 굳이 몰입해서 작품을 보고 있었는데 그 몰입을 깨느냐 이러한 감상이 같이 오가는 상황들이 생겨가지고 좀 묘한 느낌으로 이 시선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뭐 부정적인 느낌으로 바라본 것까지는 아니지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레슬링을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프로레슬링 보면 항상 중간중간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Don't try this at home. 집에서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집에서 따라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그것 때문에 큰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레슬링을 보는 중간중간마다 그 내용이 나올 때 몰입이 깨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뭐 실존하는 주제가 가지는 숙명 같은 거죠. 요리 만화, 바둑, 사이클, 수영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 다 이러한 현실적인 지적들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들이 흔하게 봤고 또 애매모호하게 작품을 접했다가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또 시도를 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금전적인 손해를 보시던가 혹은 내 판타지랑 달라 이러면서 그냥 맛만 보고 다시 빠지는 이러한 경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약간의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도의 시선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노잼 셀렉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류 여론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소수 여론, 즉 마이너한 그런 의견들을 다뤄봤는데요. 공감이 많이 되지 않을 순 있어도 독특한 시선들을 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시선들이 많이 언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을 보태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노잼 셀렉트를 마무리 짓고요. 사운드 트랙의 엔딩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만나 뵙도록 하죠.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만족스러운 간접 경험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도시 촌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걸 거의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어찌 보면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은수저라는 작품을 통해서 대리 경험, 간접 경험을 해봄으로써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겼다는 거죠. 뭐 보통의 영상물들, 영화라던가 드라마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하듯이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 혹은 지식을 요하는 부분을 대리만족 시켜주는 것이 그 정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짤막하게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정말 재미있게 잘 접했네요. 그럼 여기서 사운드 트랙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차에서 제가 어떤 작품을 감상할지 마무리 짓고 헤어져야겠죠. 다음에 제가 들고 올 작품은요, 세 자매를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일상물이고요. 오랜만에 또 이 장르를 손대봅니다.
뭐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직접적인 힌트 하나 더 선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 작품이요, 더빙으로 방영이 되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이 작품 재미있게 감상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관련 정보 착실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